같이 노는 건가요? 첫째가 일반적으로 괴롭히는 건가요? 빰빰 작두를 태령하라. 아유 귀여운 것들, 아주 그냥 요만한 솜털만한 것들. 그냥 봐도 첫째가 훨씬 개구죠. 아유 그치, 딱 어느 선까지는 놀이였는데 마지막 끝날 때쯤 보니까 둘째가 불편해서 자리를 떠나는 게 관찰이 됩니다. 아무래도 두 고양이의 에너지 레벨이 맞지 않으면서 오는 둘째 냥의 힘듦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그러면 싸움이냐 놀이냐, 몇 대 몇? 6대4? 전체 시간대를 봤을 때 놀이가 70% 정도, 싸움이 30% 정도 되겠다 결론 내리기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싸움의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.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둘째가 첫째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하악질을 한다거나 큰 싸움으로 번질 확률이 높아져 보이기는 합니다. 자, 근데 상황이 애매할 때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다묘 과정에서 이 고양이가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노는 건지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싸움의 경우는요,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. 쫓기는 고양이와 쫓는 고양이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. 또 그런 경우 있어요. 이게 그냥 쫓고 쫓기는 상황이 아니고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갈 기세로 계속해서 몰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요거는 싸움입니다.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아예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변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도 싸움으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. 집안 영역지를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못 가요. 조금만 자기가 있던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득달같이 누군가 뛰어와서 앞을 가로막을 때, 그리고 뭔가 화장실 같이 꼭 가야만 하는 공간에 가려고 할 때도 블러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진짜 다묘가정 그리고 또 보호소에서 자주 관찰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, 다수의 고양이가 한 마리의 고양이를 쫓아다닙니다. 몰고 다녀요. 집단 따돌림 같은 상황인데, 대부분 암컷 고양이들이 그래도 좀 사회성이 좋다 보니까 암컷 고양이들끼리 편을 먹고 좀 뭐 눈치 없는 수컷 고양이라던가 이런 고양이 한 마리를 계속해서 영역지에서 괴롭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이건 너무나 잘 알죠. 밥을 뺏어 먹을 때. 근데 이 밥을 뺏어 먹는 것도 포인트가 있어요. 자기 밥도 충분히 있는데 괴롭힘을 당하는 고양이가 먹거나 했을 때 괜히 가서 바로 쫓아내고 그 사료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, 둘째 고양이, 어린 새끼 고양이들은 그런 거 몰라요. 그냥 여기저기 가서 고개 쳐박고 그냥 어른들 하는 거 따라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 게 아니고 성묘에 가까운 상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괴롭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먹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요. 근데 가장 서러운 걸로 괴롭혀야 가장 효과적이겠죠? 그냥 먹개비일 경우는 없을까요? 다 먹고 싶은 돼지 냥이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고양이가 식탐이 유별나게 많은 친구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다음은 이겁니다. 장난이 반복적으로 실제 공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.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항상 하악질을 한다거나 꼬리를 막 부풀린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모습, 으르르릉거리는 그롤링을 한다거나 이런 되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상대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괴롭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놀이일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해도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실제 집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. 이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라고 하면, 와, 우리 집 괴롭히는 친구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나뉘어져 있구나, 이거 단순히 놀이가 아니고 싸움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체크리스트에서 3개 이상 나온 집이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?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.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환경 풍부화. 이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눠 쓴다는 거, 결국은 이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. 고양이들이 서로 좋아하고 너무 잘 쓰는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그 양을 늘려주시는 게 첫 번째. 그리고 그 다음, 특정 두 친구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? 그러면 재합사, 서로
격리를 2, 3일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하면서 다시 친해지기 교육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다시 친해지기 교육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성상이 좀 안 맞는 친구들이에요. 다음에 다시 또 쉽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재합사가 잘 됐다라고 하더라도 두 친구들은 매일매일 가장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둘이 눈만 맞춰도 근처에 가까이 있기만 해도 이 간식을 먹는 오붓한 시간이 생긴다는 것을 매일매일 보수 교육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가해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레벨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킬 수 있도록 사냥놀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 고양이 케어해주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참 좋기는 하거든요. 고양이들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고사리 손이라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. 자, 저희 집 사모 애기도 겉으로 보면 둘이 애틋하게 막 붙어서 자고 껴안고 자고 제가 가끔 올리잖아요, 사진이나 영상. 근데 이 친구들도 놀이와 싸움이 모호해지는 순간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근데 이 두 친구들의 모습이 찐 자매로 그대로 남을지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로 넘어갈지는 보호자가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잘 케어를 해주는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.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.